둘, 셋. 화이팅 한번 해요. 화이팅 한번 하시겠습니다. 하나, 둘, 셋. 화이팅! 최민호 시장님의 인사 말씀을 듣겠습니다. 최민호 시장님 인사.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앉아서 말씀드려도 될까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래간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오늘 한성동 주민 여러분들하고 대화를 하기 위해서 제가 시청을 다니러 옮겨왔습니다. 시국장님들 오셨고 시국장님이 오시는 분들 주국장님들 다 오셔서 여러분들의 의미하시는 점 너무 소상하게 말씀을 드리고 대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한서울동은 저한테 굉장히 추억이 많은 곳이에요. 제가 2011년도에 한국청장으로 부임을 했을 때 유일하게 지어지고 이사왔던 주민들 천마을 주민들이었습니다. 천마을 주민들하고 세종시의 천마을 여러분들께서 오셨고 그 당시 천마을 굉장히 신경을 써서 우리가 조성을 하고 아파트를 지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 천마을이 나중에 한설동으로 이름이 지어졌죠. 그렇죠? 지금 천마을동이라고 했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합니다. 어쨌든 천마을이 한설동으로 되고요. 그리고 그 한글 이름으로 이름을 교량이나 도로 이름이나 그 마을 이름을 짓고자 한 것도 처음 시작한 일이었습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한설동이 한글 사람들의 또 중심 마을이 되었죠. 그렇지 않습니까? 세종보가 바로 한설동 천마을 앞에 있었는데 이게 5년 동안 가동을 못했어요. 그래서 5년 동안 가동을 못하는 바람에 여러분들이 혹시 그 이전에 가동했을 때를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세종보가 바로 한글 문양이 새겨져 있는 그런 보호라는 거 알고 계십니까? 권은한 여사님 아세요? 몰랐죠? 그 세종보가 그동안 5년 동안 가동이 안 되는데 올해 9월부터 세종보가 안에 갇혀 있어서 그렇습니다. 수면에 지금 비어져 있죠. 자빠져 있어서 그걸 가동할 수 있을지 9월부터 수자원공사가 조사를 하면 지금 수자원공사 생각으로는 내년 4월에는 세종보가 가동이 될 걸로 지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수 쳐주실래요? 그러면 아마 세종보가 가동이 되면 가장 멋진 혜택을 보는 게 한설동 아닐까 생각합니다. 경관이 막 바뀌겠죠. 그때 여러분들이 그걸 그대로 만약에 사용을 한다면 제가 말씀드린 세종보가 한글 기억이 쭉 새겨진 그런 보라는 걸 아마 그때 다시 실감할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세종시가 한설동을 비롯해서 정말 한글 문화 수도로 세종시가 국토의 유일한 그리고 의미 있는 도시가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세종대왕의 이름을 따서 세종시라는 이름이 지어졌고 세종대왕의 가장 큰 업적이 우리 한글을 창제하신 분인데 그렇다면 우리 세종시야말로 한글의 중심 도시이기도 하고 한글의 말하자면 메카라고 할까요? 시발점이 돼야 될 도시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10월 9일이 한글날인데 세종축제가 한글날을 중심으로 10월 초에 하는 것도 그런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 취임한 이후로 세종축제는 무엇보다도 한글을 주 테마로 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의 언어 그것이 주 테마로 돼야 된다. 라고 해서 그걸 여러 가지로 응용하고 그리고 그걸 여러 가지로 활용한 그런 축제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습니다만 그 하이라이트는 그 마지막 날인 10월 9일 한글날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날 저는 정말 지금 중앙부처에 계속 추진을 하고 주장하고 있습니다만
이제까지 한글날 행사는 서울에서 벗어나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한글날을 세종시에서 열어주십시오 라고 행안부나 또는 대통령실에 줄기차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어요. 아직 답은 안 내려왔습니다만 저는 정말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한글날 행사도 이제는 세종시에서 열게 되면서 한글 문화의 중심도시라는 전국적인 어떤 이미지, 브랜드도 우리가 뿌리내리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다 같이 힘을 합쳐서 좀 같이 도와주셨으면 참 고맙겠습니다. 저는 오늘 그 시민가요 대회가 세 번째입니다. 맨 처음에 조치원동에서 했고요. 같은 날 아름동에서 했고 지금 세 번째로 한솔동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제가 우리 그 세종시의 제 4기 시정을 시작하면서 우리의 슬로건을 뭐라고 했냐면 창조와 도전의 미래 전략 수도라고도 했지만 그러나 그 내실을 기하는 내용은 풍요로운 삶, 품격 있는 세종이라고 그렇습니다. 기억하실까요? 기억하십니까? 우선 무엇보다도 세종이 경제적으로 풍요로워야 되고 그리고 경제적으로 잘 산다고 해서 이 정말로 멋진 명품 도시 세종의 행정수도로 되기 위해서는 시민들이 품격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 풍요와 품격이 함께하는 도시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추구하는 이상적인 도시 아니겠어요? 근데 그것이 점점 실현되고 있다는 기분이 제가 드는 게 있는데요. 이 시민과의 대화를 하다 보면 우리 시민들께서 우리 공무원들 제가 특별히 시국장들 다 같이 모시고 왔습니다만 시민과의 대화를 하다 보면 늘 공무원들한테 따지고 야단치고 호통치고 고함치고 뭐 이런 부분들이 많이 계셨는데 싹 없어졌어요. 요즘에 시민과의 대화를 보면 정말 이렇게 하는 것이 대화다 싶을 정도로 주민 여러분께서도 막 품격 있게 그 질문이나 건의를 해주시고 우리 세종시에 있는 우리 관계 간부들도 정말 성의 있게 답변합니다. 뭐 그냥 뭐라 그럴까요? 그냥 때를 쓰거나 그런 모습이 다 없어지고 정말 이제는 우리 세종시가 품격 있는 도시가 되어가구나 라는 느낌을 날이 갈수록 가는데 오늘 여러분들 뵈니까 오늘도 그런 시민의 대화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늘 모쪼록 한 가지 빠졌네. 여러분들 참 고생하셨어요. 8월 달에 그 꿈의 교회 앞에 산사태가 나서 우리 박상일 동장뿐만 아니라 우리 주민 여러분들이 많이 걱정을 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복권 건물 뒤에도 데크가 그때 좀 망가지고 그때 산이 무너질까 봐 그때 얼마나 가슴 졸이고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 상가를 영업을 하지 말라고 혹시나 어찌 될지 모르니까 영업을 하지 말라고 계속 저희들이 가서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본의 아니게 피해도 많이 보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안전이 최고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주민이 한 분이라도 안전사고에 희생이 되지 않기 위해서 저희들이 취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걸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성동이 가장 많은 피해를 봤어요. 동지역에서는. 그 피해를 본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행하는 거에 특별재난 지역으로 지정을 받아서 지금 재난 피해 신고를 다 했고 그런 것들이 조속히 복구가 되기를 지금 계속 추진하고 있고 촉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모쪼록 8월 달에 참 고생을 하셨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참여해 주시고 협조해 주신 덕분에 그래도 큰 사고 우리가 방지할 수 있었고 그리고 또 새로운 가을을 맞이한다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위해서 여러분들한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이제 시민의 대화를 하는데 우리 안신일 의원님 오셨으니까 안신일 의원님 말씀 한번 들어봐야죠.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사회자입니다. 사회자 아직 안 끝났는데 시장님 말씀 오셔야 인사 말씀 오래 하셔가지고 저희 계속 서 있었습니다. 세종시 한솔과 장군을 지역구로 두신 우리 안신일 의원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우리 한솔동 주민과 함께하는 안신일 인사 올리겠습니다. 네, 우리 김대중 회장님께서
앞에서 사회 보시느라고 수고 많으신데 우리 응원의 박수를 먼저 한번 드리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아까 먼저 인사를 해주신 우리 3기 주민자치회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 회로 바뀌고 첫 그 스타트를 끄는 우리 한솔동 주민자치회가 3기가 됐다는 것은 세종시 전체 주민자치회도 3기가 됐다는 뜻이죠. 우리 안영화 회장님과 3기 주민자치위원님들께 우리 또 축하의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제가 여기 이제 오다가 어떤 주민께서 그 시장과의 대화인데 그 시장님 칭찬할 거 없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이렇게 갑자기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한번 오면서 잠깐 생각을 했더니 경험이 참 많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장님 첫 인사 때 그 행복통장 때부터 해서 저도 그때 이제 천말 그 아파트 그 유치자교회장을 하고 있을 때였는데 우리 한솔동에는 굉장히 걸음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넓은 그런 경험들 그 부분에 대해서 되게 훌륭하신 것 같다. 두 번째는 넓은 가슴이나 이런 경험과 또 상관없이 눈이 되게 매서우세요. 오늘도 오자마자 복범인데 왜 여기가 이런 무대나 이런 경사도나 이런 걸 보셔서 바로 챙기시더라고요. 그래서 생각보다 이렇게 바라보시는 눈이 섬세하십니다. 그래서 아마 이렇게 바로 보고 가시면 또 발이 빠르세요. 그래가지고 이게 바로 실행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 한솔동이 역차별된 부분들이 있다. 왜냐면은 우리가 큰아들처럼 마지처럼 정말 물 새는 것까지 9시 뉴스에 나올 정도로 우리 주민 한 분 한 분들께서 얼마나 수고를 하셨습니까? 그래서 감내하고 해서 여기까지 세종시가 성장하는 데 그렇게 큰 도움을 주셨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발이 빠르세요. 세 번째 장점이. 그래서 8월에 정말 큰일이 있을 때 그때도 굉장히 걸음을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바로 옆에 계시는 우리 국장님들, 과장님들, 시청 공무원들께서도 한솔동에 많은 애정을 주셔서 큰 사고 없이 마무리를 잘했습니다. 그리고 귀한 손님 오신 거니까 우리 시장님과 또 시청 국장님, 또 우리 과장님, 직원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박수를 한번 보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말씀은 여전히 우리 한솔동에 계시는 천마을에 계시는 우리 주민 한 분 한 분들은 늘 여러분들의 가는 걸음들이 그때도 지금도 앞으로도 세종시의 큰 걸음이 되고 세종시의 역사가 되는 것을 잊지 말고 저도 자랑스러운 어느 지역구보다 자랑스러운 이 한솔동을 대표해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말씀 잘 기억을 하고 세종시의 보탬이 되는 저도 한솔동 주민으로 열심히 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안수님 한솔동에서 열심히 하신다는 말씀 저희들 가슴 깊게 새기겠습니다. 오늘 우리 한솔동 주민들께서 귀한 시간을 내서 많이들 참가해 주셨는데 여러분들은 이번 기회에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시면 최민호 시장님께서 반영해 주시라 믿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장님이 주제로 대화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정도는 동정에 건의할 사항이 있으신 분은 자리에서 손을 들어주시면 직원이 마이크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를 받으시면 본인의 소속이나 성함을 말씀하신 후 의견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의 의견과 다르시더라도 건의사항을 끝까지 경청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제약이 있으므로 앞서 질의답변 상황 등은 가급적 자제를 부탁드리며 중복되지 않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손을 들으셔서 시장과 대화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쪽에 마이크 우리 권은아 의원님 마이크를 갖다 드리기 바랍니다. 시장님 주제하에 하시고. 안녕하세요. 천마을 환경 개선 인간 협의체 부위원장 권은아입니다.
그런데 해마다 악취로 인해서 우리 천마을 주민들이 참 힘들었어요. 그리고 재산상의 피해도 많이 왔습니다. 이사들도 많이 갔고 그렇게 했는데 올해 얼마나 일기가 안 좋았습니까? 그런데 신비스러운 우리가 신기를 본 것 같은 그런 생각에 빠졌었습니다. 이런 악보권 속의 일기 속에서 올해는 악취가 안 났어요. 해마다 그렇게 악취가 많이 나는 것이. 그래서 최민호 시장님께서 이 천마을 악취에 대해서 공약도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고 또 그 상하수도 손영호 과장님하고 같이 협의를 많이 하시는 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악취가 안 나서 세상에 이럴 수가 있나 참 신기스럽다. 그래서 우리가 이 천마을 악취는 이건 소멸될 수가 없다는 것을 포기를 한 상태였었어요. 그랬는데 올여름에 이런 악취가 없는 여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요즘 며칠 정도 악취가 나는데 이게 각 시설에서 나는 악취가 아니고 축사에서 나는 가축 분뇨 악취가 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그걸로 주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데 우선 그 분뇨 악취는 그거는 이제 개선이 될 거라고 보고 천마을 주민들은 이 시설에서 나는 악취를 이건 영구히 우리가 소멸시킬 수가 없는 그런 악취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러한 신비스러운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다. 희망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우선 먼저 최민호 시장님, 손영호 과장님께 우리 천마을 주민들 그리고 천마을이 제일 큰 이슈가 악취입니다. 각 시설에서 나는 악취. 그런데 올 1년의 여름에 이것을 악취가 안 났습니다. 큰 박수 좀 보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그리고요, 앞으로 좀 이제 우리가 지금 희망을 보았고 가능성을 보았고 또 이제 우리가 이거를 혐오시설이라고 생각 안 하고 우리 시민들 속으로 이 시설에 같이 공생을 할 수 있는 이런 시설이 되겠구나. 주민들과 같이 가까이에서 혐오스럽지 않게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았고 이것을 조금 자만하지 말고 부탁은 더 디테일하게 이것을 챙겨주셨으면 좋겠고요. 여기에 간략하게 제가 또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천마을에 크리넷이 지금 중단 상태가 한 달이 넘었어요. 그래서 시설에서는 악취가 안 나는데 각 단지마다 지금 생활쓰레기 악취가 나거든요. 그래서 이 크리넷이 지금 수리가 안 돼가지고 이런데 이것이 이제 10년이 넘다 보니까 그 크리넷이 노후가 되고 이제 그 염분이나 뭐 이런 걸로 해서 저기가 부식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어떤 대안이 있으신가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송 과장 어디 왔나요? 어디 있어? 우리 손혁 과장 왔는데 여러분 우리 송 과장이 쓴 덕분입니다. 정말로 한번 축사 축본 분뇨 악취로 해결할 수 있지? 해결할 수 있죠? 그러셨죠? 사실 우리 권은한 우리 부회장님 말씀을 하셨지만 이 한솔동의 악취 문제가 참 고질적인 문제였고 제가 선거 전부터 이 문제에 굉장히 관심을 가졌던 거 사실 잘 아실 겁니다. 몇 번이나 전문가들 와서 조사도 해왔고 그랬는데 그때도 결론이 근본적으로 없애기는 정말 어렵다. 그러나 최대한 저감을 위해서 노력을 해보겠다. 그런데 이걸 기술적인 문제로 한계에 있다는 것은 어쩔 수 없다라는 얘기를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 했는데 글쎄요 가장 악취가 많이 날 수밖에 없는 그런 저기압 상태, 비가 올 적에도 악취가 안 났다고 하니 정말 다행으로 생각하고 어쨌든 저희들의 노력이 좀 결실을 본 거 아닌가 생각해서 저 또한 기쁘고 또 여러분들이 박수를 쳐주니까 너무나 감사합니다. 제가 잘한 게 아니고 우리 상하수도 손영구 과장이 써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클리넷 문제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게 많이 이제 노후가 되다 보니까 기계 이제 한계가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 한솔동뿐만이 아니고 다른 지역에서도 좀 클리넷 문제가 냄새 때문에 지금 고생을 하고 있는데 우리
담당 과장이 좀 소상하게 설명을 좀 해주실래요? 다음 사람보다 지금입니다. 빨리 들어가세요. 네, 우리 고라람 부회장님도 항상 신경 써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우선 좀 죄송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그 집중 호우 때문에 지금 한솔동에도 관로가 한 35km 정도 됩니다. 근데 미세한 크랙이 가서 물이 찼습니다. 오늘 혹시 연마트 앞에 거기 공사하는 거 혹시 보셨나요? 다행히 저희가 원인을 좀 찾아서 오늘 내일까지 공사를 하면은 우선 관로를 갖다가 절단을 해서 용접을 해서 그렇게 하면은 월요일부터 빠르면 일요일부터는 저희가 압송해서 자동 집화 시설을 갖다가 운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그동안에 이제 저희 환경관리팀들이 저도 오늘 7단지하고 다 돌아봤었거든요. 예, 그래도 그분들이 이제 땀 흘리면서 수고하셔가지고서 인력 수고를 했습니다. 예, 그래도 저희가 이 자동 집화장, 자동 크린의 좋은 시설 계속 이용 잘할 수 있도록 저희가 신경 써서 잘 관리를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지 말라고 얘기해가지고 제가 이어서 바로 저거 건의드리는데요. 저는 천마을 오단지 2대 회장이고요. 이현희입니다. 시장님 만나면 진짜 이 크리넷에 대해서 할 말이 너무 많거든요. 저희 단지 6단지, 7단지 뭐 한솔동 전체 아니면 세종시 전체에 문제가 되고 있다 하는 건 알지만 저희 단지는 특별하게 더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 쓰레기 쌓아놓고 전화해야지 수거해가고 그래서 제가 크리넷에 대해서 지금 많이 알아봤거든요. 알아본 결과 이게 저희 아파트 입주민들이 왜 이 비용 부담을 해야 되며 왜 이거를 저희가 고장이 나면은 또 진짜 업체가 많은 것도 아닙니다. 업체가 뭐 서울에 있고 있는데 연락도 안 되고 저희 지금 이번에 1,500만 원 들여가지고 또 수리를 해야 됩니다. 지금 수리 맡겨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리 안 되고 있습니다. 한 달 동안 지금 계속 전화하고 인력 수거하고 전화하고 인력 수거하고 전화 안 하면 안 오시고 전화도 해가지고 싫은 소리를 좀 하고 큰 소리를 치면은 와서 인력 수거를 해가는데 이게 그냥 뭐 열심히 노력해서 뭐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아닙니다. 폐기물 저쪽에서 나는 냄새는 하늘을 뭐 날라서 와서 나는 거지만 저희는 쓰레기 지금 여름 내내 한 달 동안 안고 있거든요. 아침마다 저희는 또 구역이 1구역, 2구역 나눠져 있어서 2구역 쓰레기를 1구역으로 저희 변비하신 분들이 옮깁니다. 2구역 크리넷은 완전 고장이 나가지고. 그런데 제가 알아봤더니 이게 크리넷이 아파트 분양대금에도 포함되어 있고 그리고 아파트 자체 내에 사유재산이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수리비용 뭐 우선 고장나면은 다 고쳐야 되고 그 어려운 걸 저희가 다 안고 가야 되는데 시장님한테 저 질의 드리는데요. 이 크리넷이 폐기물 수집 용기인지 아니면 운반을 위한 저거의 용기인지 어떤 거에 해당하는지 이게 뭐 주민 편의시설인지 아니면은 청소 폐기물 수집 용기인지 그거를 저희가 확실하게 알아야 될 것 같거든요. 이게 어떤 용도로 설치가 됐습니까? 저 질문을 끝내세요. 네, 그래서 이게 만약에 아파트 단지 내에 편의시설 말하자면은 우리 아파트 주민들이 편하게 조금 깨끗하게 시설을 사용하기 위한 그 편의시설이라면 이렇게 고장이 작고 수리비도 많이 들어가고 또 수리를 원활하게 할 수 없는 이 크리넷을 저희 5단지는 사용을 안 하겠습니다. 인력 수거를 해주십시오. 그리고 이게 만약에 청소 용기로서 이제 폐기물 수집 용기로서 수집 운반을 하기 위한 수집의 용기이면은 이건 시장님이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고장이 나면 시에서 고쳐줘야 되고 저걸 쓸
인력 수거를 시에서 해가야 되는 거고, 그래서 그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주시면 편의시설이라면 저희 5단지는 클리넷을 전체를 닫겠습니다. 저희가 쓰레기봉투까지 사고 세금은 다 내는데 이 문제로 가지고 매일 아침마다 경비 아저씨들 그 냄새나는 거 용기까지 닦아가면서 옮겨야 되고, 아니면은 또 이게 1구역에 원활하게 잘 되면 괜찮은데 1구역 것도 안 됩니다. 산처럼 쌓여 있습니다. 가보면은. 그럼 주민 우리 아파트 내에서 악취가 지금 7월 말부터 8월 9월 지금까지 아직 2구역 거 수리 안 돼 있습니다. 통신료들 조그마한 거 기판 2개 수리하던데 1,5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저희 분양대금에 거의 한 가구당 250만 원 정도, 1240가구가 31억이라는 돈을 미리 투자를 했습니다. 사유재산 맞거든요. 저희가 투자를 했으니까 저희는 반납하려고요. 사유재산은 기부하겠습니다. 시층으로, 시로, 세종시로. 또 하고 싶은 말이 많은데 다른 분들을 위해서 저는 그 두 가지 사실만 대답을 해주시면 저희가 판단해서 하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아니, 듣고 보니까 정말 심각하네요. 그리고 굉장히 제가 동감이 갑니다. 정말 그렇다면 뭐하러 돈 내가 그 냄새에 시달리? 네. 그럴 일인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우리 진 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세요. 맨 처음에 설치한 업체가 도우 시스템이라고 있는데요. 거기가 폐업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자동 크린넷 같은 경우에 갖고서는 전국에 3개의 업체가 설치하는 공법사가 있거든요. 근데 도우 시스템 같은 경우 초창기에 설치를 하고 폐업이 되는 바람에 수리를 한 것 같은 경우에 갖고서는 그 업체가 못하고 다른 업체가 이어서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업체 같은 경우는 여기에 다시 설계를 하고 그 부품을 만들고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수리비가 좀 과한 거고요. 저희 같은 경우 보면은 지금 현재 자동 크린넷 투입구가 4,600개가 있습니다. 근데 공동주택하고 공공청사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분양자분들이 설치를 하고 유지 관리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분양자분이 85%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단지에 있는 것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은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도 이제 장기수도 충당비로 해서 입주자분들이 그 시설 이용하는 대신 그것도 이제 관리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환경부 지침, 또 시조례, 또 행복적 지구단위 지침에도 죄송스럽지만 분양자분들이 그걸 갖다 설치를 하고 운영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도 업체를 갖다가 좀 수배를 좀 하고 그렇게 했는데도 그분들 같은 경우도 새로 설계를 하고 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맨 처음에 한 2천만 원 정도 요구를 했었는데 그나마 한 1,500만 원 정도 해갖고서 하면 본인들도 할 수 있겠다.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됐는데 이제 아파트에서 그 결정을 좀 빨리 좀 해주셔야 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자동 크린넷을 갖다가 지금 이용을 못하고 있고 저희 환경관리팀에서 인력 수고를 갖다가 하고 있습니다. 환경관리팀 저희들이 운영하는 이유는 아파트 단지 내 그걸 갖다가 이제 수거를 하는 건 아니고 일반 뭐 도로 BRT들이나 그쪽에 갖고서 공공용으로 해갖고서 이제 그분들이 이제 인력 수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분들은 그 일이 주인데 이제 5단지 같이 여기에서 고장 나서 이제 아파트에서 좀 빨리 좀 수리를 해줘야 되는데 수리를 못하다 보니까 약간 조금 좀 인력 수거하는데 지체되는 경우도 좀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조금이 아닌 것 같은데 문제가 냄새라는 게 하루도 견디기 어려운 건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좀 얘기를 따져봅시다. 그 애초에 만든 업체는 폐업을 했기 때문에 손을 못 댄다. 그래서 다른 업체를 우리가 소개를 해서 수리를 하려니까 다른 공법이나 기술이 필요해서 시간이 걸린다. 그렇죠? 거기까지는 이해는 합시다. 근데 그것이 수리될 때까지의 불편은 어쨌든 해결을 해드려야 되지 않나. 그렇죠? 그러니까 인력 수거가 됐다. 그런데 인력 수거를 하는데 우리가 그 환경팀이 이것은 원래 우리 소관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겠지만 그건 그분들의 얘기고 우리 그 과에서는 그분들이 냄새가 견딜 수 없을 정도로 고칠 때까지는 우리가 챙겨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좀 인력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뭐 좀 불편하시더라도 어쨌든 간 최선을 다해서 불편 없게 해드려야지. 이건 업체 문제고 이건 팀의 문제고 뭐 소가 따지고 그래가지고 냄새를 계속 나게 하면서 수리 비용도 물게 하고 그건 납득이 안 가죠. 그건 납득이 안 가는 얘기가 마땅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요 그 문제는 수리가 끝날 때까지는 어쨌든 시가 신경을 써서 뭐 완전히 어떻게 없앨 수 뭐 있겠습니까만 최대한 저희들이 노력을 해서 여러분들의 악취로부터 고통받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이게 시청의 시설물로 저희가 기부채납을 하겠단 말입니다. 저희는 이제 더 이상 관리를 안 하고 싶습니다. 그거 문제에 대해서는. 그거는 일단 수리하고 생각하죠. 네, 수리하고 나서 그거는 여러분들의 대표자들이나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완전히 그 클리넷을 사용하지 않고 인력 수거로만 이렇게 하시겠는지 아니면 그걸 활용할 때 어떤 방법이 있는 건지 일단 수리 끝나고 생각하십시오.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5단지에서 죄송하지만 비용이 그 정도에 갖고서는 좀 적정한 수준이라고 저희도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결정을 좀 해주셔서 결정을 해서 수리는 맡겼습니다. 예. 수리가 맡겼는데 네. 그 수리를 맡기는 과정 벌써 7월 말부터해가지고 8월 한 달 내내 지금 이번에 심한 무더위에 악취에 뭐 아주 이상한 날씨라고 표현을 하셨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 5단지에서 계속 나오고 있었는데 처음에 저희가 아무 소리 안 하니까 엄청 비협조적이었죠. 엄청 비협조적이었잖아요. 전화도 안 받고 수거해달라고 전화하면 전화 안 받아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문제 제기하고 길에서 저기 지나가다 시장이 행사하는 자리에 가서 제가 여쭸잖아요. 시장이 크게 내고 받을 수 있으시냐고. 아 그때 그분이세요? 네. 그랬는데 그때부터 이제 조금 저희가 이제 전화하면은 전화 받으시고 와주시고 했는데 그 전에는 진짜 저희 머리 너무 아팠습니다. 아유 그렇습니까? 미안합니다. 뭐 제가 그런 불평을 끼쳐드렸다면 제가 오늘 사과드리고요. 어쨌든 지금부터 더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러니까 일단 수리 비용도 내셨다고 하니까 일단 내셨다니까 수리를 빨리 마치자. 수리비용을 내시면 아니고요. 이제 아파트에서 업체하고서 서로 계약을 한 다음에 네, 수리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내신다고 네, 했잖아요.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을 해서 내신다고 했으니까. 업체하고 계약하셨다는 얘기죠? 네. 그러니까 그것은 하여튼 수리가 끝나는 걸로 해드리고 그 수리가 끝나기 전까지는 직접 우리가 챙겨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예, 수고하셨고 충분히 이해합니다. 안녕하세요. 가정동에 사는 진재성이라고 합니다. 시장님, 세종시하고 뭐가 생겼는지 혹시 아십니까? 많이 생각하죠. 하루 종일 온종일 장승복이 울려 퍼지는 데가 세종시입니다. 뭐라고요? 다시 말씀. 장승복. 세종시 어제도 가보셨나요? 어제까지는 왜 이렇게 장승복이 하루 종일 나옵니다. 대화한다고요. 모르시나? 매일 울려 퍼지는 중앙청사 앞에서 하는 거 말씀이에요? 예. 세종시에서. 예. 그래서 세종 시민들이 마음적인 건강이 많이 힘들고 그래서 제가 세종시에 혹시 맨발 걷기 동호회 아십니까? 맨발 걷기 동호회. 거기 동호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데 마땅하게 세종시에서 황토길을 걸을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개중산처럼 세종시에도 그런 황토길을 걸 수 있는 맨발로 얼마 전에 KBS에서 맨발 걷기 해서 효과가 10배 정도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세종시에도 시민들을 위해서 맨발 걷기 할 수 있는 좋은 곳 한번 개발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해봅니다. 그거하고 장성구하고는 또 다르잖아요. 저는 왜 장성국 말씀하시길래 중앙청사에서 대모대들 소음 문제, 불법 광고물 문제는 그 말씀하시려고 그랬더니 그거하고 전혀 관계없는 말씀이에요. 기왕에 말씀 나왔으니까 중앙청사 앞에 대모대들 소음이나 광고물도 참 골칫거리입니다.
저희들이 이건 좀 강하게 대처하려고 경찰하고 협조도 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뭐 그 문제가 아니시고 맨발 걷기 문제라니까 저희들도 그 검토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맨발이 건강에 좋고 뭐 굉장히 뛰어난 효과가 있다고 전국적으로 지금 굉장히 붐을 이루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맨발 걷기 할 수 있는 그런 산책길이나 길들을 지금 개발하고 있고 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엄청나게 무서운 질문을 하실 줄 알았더니 의원이 유쾌한 질문을 하시네요. 우리 맨발 걷기에 대해서도 또 부연을 설명을 우리 규식국장이나 과장 있나요? 없어요? 저희들이 맨발 걷기 길은 황토길이 됐든 길이 됐든 계속 좀 확장시키려고 노력하기를 말씀드릴게요. 또 그 옆자리에 마이크를 제가 대신 받았습니다. 네. 저는 한솔동에서 12년째 지금 살고 있습니다. 이홍전입니다. 한솔동 원주민이시네. 네, 그렇습니다. 먼저 오늘 이렇게 격이 없는 시민과의 대화 시간을 마련해 주신 시장님께 감사 말씀드리고요. 저는 은퇴 후에 좀 더 보람되고 가치 있는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낼까 하다가 주민자치위원이 되고 지금 마을 공동체 활동을 하고 있는데 제가 살고 있는 이곳 한솔동을 여기에 사는 주민들은 누구나 다 좀 격려를 하고 서로가 격려를 하고 응원도 하고 또 칭찬하는 그런 분위기가 좀 이렇게 널리 퍼져서 웃음과 활력이 넘치는 이런 마을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좀 꿈을 갖고 그거에 대한 노력을 좀 하려 하고 주민자치위 되고 지금 마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 우리 시장님께서는 그 시장 활동을 하시면서 직원들 아낌없이 칭찬도 해주고 격려를 많이 해주신다고 이렇게 그 말씀을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제안을 드리면 우리 한솔동이 이런 칭찬 문화에 대한 발원지가 되어가지고 우리 세종시 곳곳에 응원하고 격려하고 칭찬을 하고 좋아요, 멋져, 최고와 같은 이런 응원의 말들이 널리 퍼질 수 있는 그런 나름대로의 프로그램을 한번 제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우리 주민들 각자가 칭찬 명인되게 하는 이런 프로그램을 구상을 하고 이거에 대한 제안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좀 더 이 시간 관계상 구체적인 내용은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동장님을 통해서 한번 좀 제안을 좀 드리겠습니다. 나중에라도 좀 받아서 한번 좀 검토를 해주시고 현실 가능한 돈 안 들고 또 쉽게 단기간에 할 수 있는 일부터 인식 개선 활동이라든지 어떤 간단한 사진 전시회라든지 등등의 그 제안을 좀 드릴 테니까 좀 관심을 갖고 검토를 해주십사 이렇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지난번에도 똑같은 말씀 저한테 주셨죠? 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거는 한솔동에서는 하실 일이 아니고 세종시 전체가 했으면 좋겠을 일이고 우리나라가 전체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낮에도 제가 어느 모임 TV 녹화가 있어서 똑같은 말씀을 제가 드렸던 것 같아요. 모여있던 분들한테. 우리가 지금 똑같은 말씀인데 우리가 지금 뭔가 착각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건데 우리는 마치 달콤한 소리를 하면 도움이 안 되고 쓴소리를 해야 그게 보약이다라는 말들을 많이 해요. 쓴소리를 하고 비판하고 지적하고 비난을 해야 그걸 개선한다고 생각하고 하는 좋은 의도는 이해하겠는데 쓴소리하고 비판하고 지적만 하다 보면 그게 개선의 효과가 있는 게 아니라 반감의 효과가 생기더라.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제가 제 경험으로 보면 쓴소리만 하겠다고 하는 사람한테 쓴소리하면 듣지를 않아요. 자기는 남한테 쓴소리하면서 쓴소리 듣기 싫은 거예요. 그건 모순이죠. 그런데 제 생각은 우리가 아이를 키울 적에도 말입니다. 잘못한 걸 고치라고 해가지고 계속 너 이거 잘못했지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혼내는 게 그 아이가 제대로 크겠습니까? 누구든지 잘하는 거 잘못하는 거 있는 건데 기왕이면 잘한 거 자꾸 칭찬하고 격려해 주면서 아이가 밝고 더 건강하게 자라겠습니까? 생각해 보면 저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잘못한 것도 있지만 그거보다는 잘한 걸 칭찬해 줌으로써 사람들이 더 잘하려고 하는 노력이 사회를 개선시키고 인생을 더 훌륭한 사람으로 만들지, 잘못한 거 자꾸 꼬집고 비판하고 지적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반성을 해서 고쳐나간다, 저는 그 믿어지지 않아요. 오히려 비판하고 지적하면 상대방 나를 비판하고 지적하고든지 개선하거나라는 노력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있지 않다라는 게 제 신념이에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게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저도 우리 시청 직원들이 2,500명 됩니다만 우리 직원들도 굉장히 애쓰고 있고 잘하고 있습니다. 잘못하는 부분도 있겠죠. 그러나 잘하는 부분을 더 칭찬해주면 제가 확실한 효과를 줍니다. 더 잘해요. 더 잘해요. 그런 저도 똑같은 생각이기 때문에 한솔동에서부터 칭찬 명인이 되시고 칭찬의 분위기를 확산시켜 나가시되, 저는 그것을 세종시 전체가 확산되도록 제가 같이 힘을 합하고 손잡고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또 이렇게 좋은 말씀 좀 해주세요. 여기서만 왔다 가시네. 네. 천마을 5단지에 사는 박재혁이라고 합니다. 이번에 제3기 주민자치위원으로 첫 활동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주민자치위원 활동에 좀 활성화를 위해서 드리는 제안입니다. 처음 회의를 이렇게 하는데 이제 저녁 7시 정도에 합니다. 그러면 이제 직장 끝나고 오시는 분들 이렇게 부랴부랴 이제 집에서 식사를 하시고 오거나 아니면 식사도 못 하시고 오는 분이 이렇게 정시에 오거나 늦게 오시거나 그렇습니다. 근데 보통 한 2시간 정도 회의를 합니다. 근데 회의를 하는데 과자도 없고 물도 없고 김밥이나 샌드위치 좀 이런 게 있어야 좀 이렇게 부랴부랴 이렇게 온 사람도 밥을 먹으면서 같이 회의도 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제공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왜 그런지 알고 봤더니 주민자치회 관련 조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강사 주민자치 프로그램으로 해서 번 돈으로 회식비를 쓰면 안 된다, 이 규정이 있답니다. 그래서 그 규정 때문에 회의 전에 먹는 물, 김밥, 샌드위치를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주민자치위원회 아무리 봉사활동이라지만 회의 전에 김밥이나 샌드위치 정도는 제공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냐, 힘들게 와서 봉사활동을 하는데. 그래서 그거를 해결하려면은 그 규정, 회식이 등으로 사용할 수 없다에 김밥, 샌드위치 이런 단어가 포함되느냐 마냐에 대한 해석을 좀 내려주시면, 물론 이 문제는 이제 한솔동 문제만은 아닙니다. 우리 세종시 전체의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 주민자치 명의로 혹시 질의를 드리면 서면으로 회신을 해줄 수 있으신지 궁금해서. 굉장히 좋은 말씀이시네요. 또 현실적인 문제고요. 그렇죠? 사소한 문제 같지만 그 사소한 말로 마음 상하는 거예요. 우리 박찬희 동장.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늘 우리 주민자치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참 앞으로 제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우리 주민자치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늦은 시간에 회의를 하고 하시는데 불편한 점이 있다 하면 좀 제 능력에서 이렇게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그런 부분 제가 좀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니, 박찬희 동장 말로는 자기 힘으로는 난감하다는 얘기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자치행정국장 이용준입니다. 이 주민자치회가 이제 3기째 접어들었지 않습니까? 접어들었는데 이제 우리 주민자치회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범 실시를 했고, 이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가 본격적으로 이제 가동을 하게 될 시기인데,
일단 기본적으로 운영하는 자체는 프로그램 수입 있죠. 프로그램 수입 그리고 또 그에 따른 강사 수당 또 우리 시가 또 별도로 또 운영을 할 수 있는 비용을 일부 이렇게 또 해서 이제 집행을 하고 있는데 아쉽게도 사실은 모르겠습니다. 거기까지는 챙겨본 저도 이런 말씀 오늘 처음 들었거든요. 제가 여기 와서 하면서 부식비 이런 것들이 없다는 말을 처음 들었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뭐 어떤 예산을 통해서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또 프로그램 운영을 잘 하는 곳을 통해서 일부 좀 경우에 따라 좀 쓸 수 있도록 한번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고 그렇게 했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주민자체가 우리 세종시 같은 경우는 잘 되고 있지만 다른 시도, 다른 기초자치단체 읍면동에서는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행안부에서는 이 주민자체가 사실은 법이 없어요. 시범실시라는 시범실시를 하라고만 되어 있지 주민자치를 어떻게 하라는 모법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행안부에서 뭐 지침을 내려놓고 하고 있는 상태인데 이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조금 더 노력을 하겠고 주민자치연합회에서도 이런 문제들을 많이 제기해 주시고 해서 최근에 주민자치 조례가 엊그저께 이제 통과를 했습니다. 어제 통과를 했는데 그 부분이 반영은 되지 않았지만 주민자치의 본질이 잘 나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해 나갔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런 부분까지도 필요하면 좀 더 협의를 해서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아니 그 부분도 저는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회식비로는 안 돼요. 간식비는 되도록. 그렇죠? 그것도 간식도 뭐 과도한 간식이 안 하도록. 이게 저희들은 선거를 통해서 하는데 선거법상 1,000원 이하 뭐 이런 규정이 있어요. 그럼 어떤 물을 마시고 김밥 하나는 먹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1,000원인지 2,000원인지 잘 모르겠지만 최소한의 어떤 범위를 좀 연구해서 그걸 조례를 통해서 그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이 저녁 때 그래 물도 못 드시고 뭐 김밥도 내 돈으로 사 먹고 거기서는 우리가 좀들이 좀 미안하지 않습니까? 그 조례를 개정하는데 자 우리 안시현님은 그 조례 책임지시래요. 제가 사실 일기 주민자치 회장이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주민자치 위원장으로 또 마지막 위원장이고 그래서 주민자치 쪽은 정말 그 애정을 많이 가지고 있고 다만 이제 이용준 국장님도 사실은 한솔동에 정말 많이 오신 국장님이십니다. 그래서 생각하신 것보다 더 많이 아마 마음이 아프셨을 거예요. 그런 얘기를 듣고 저도 그랬습니다. 같은 마음이라고 생각을 하고 당연히 조례가 잘못됐으면 보완을 하고 우리 마을을 위해서 정말 수당도 아마 여러 단체 중에는 제일 적잖아요. 주민자치가 잘합니다. 수당은 적고 할 일은 제일 많은데 우리 국장님 또 시장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함께 해결하도록 우리 위원님들하고 조금 더 소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올해 개정할 거요? 네, 감사합니다. 조례만 자꾸만 미뤄두면 일이 안 돼요. 지침이나 이런 걸 통해서라도 할 수 있도록. 저는 지금 너무 조례에 의존하는 것도 우리 의원님은 계시지만 그럼 행정의 탄력성을 잃어요. 시기를 놓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조례에서는 기본을 정하고 우리 규칙이나 지침으로서 풀어나갈 수 있도록 그런 걸 우리 안희신 의원님하고 같이 협의해서 네, 한솔동 주민자치 회장 안녕합니다. 시간이 많이 지체됐는데 시장께서 말씀해 주시니까 더 기다릴 수 없어서 제가 작년에도 12월 달에 방문하셨을 때 똑같은 질문이 중복되는 것 같은데 양지해 주시기 바라고 꼭 좀 되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아까 저희 동장님이 IC 문제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말씀을 드릴 건 없고 저희 한솔동 그 주민자치회에서 2024년도 주민 제한 사업이라고 해서 횡단보 주민 제한 사업을 투표를 했는데 횡단보도 LED 바닥 신호등 설치가 주민 제한 사업으로 1위가 됐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그 건의사항을 온 시장에 오신다고 해서 제가 그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 한솔동도 도담동처럼
저희들이 그 인구 대비에 비해서 아까 우리 동료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기초생활수급자나 또 우리 장애인분들하고 이런 분들 많이 살고 계시고 또 촌마을에 랜드마크라고 하는 것도 사실 없고 촌마을에 여기 살고 계시는 우리 그 여러 우리 주민분들이 12년 전에 입주를 하셔서 고생 많이 하신 분들입니다. 그런데 시장님께서는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부분을 도담동처럼 저희 주민 제한사업 1순위로 나오는 거고 하니까 저희 그 한졸동에 신호등 바닥 LED 신호등 설치를 제안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한졸동 하면 랜드마크가 무엇인지 사실 잘 몰라요. 이제 내년 4월부터 가능하면은 세종보가 재가동이 되면은 뭐 알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꼭 가동이 되기를 바라는데 저희가 시청 옆이나 보행교나 또 시청 옆쪽으로 가면은 주변에 공원들이 많이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그 한졸동은 천마을 7단지하고 3단지 그 강변 쪽에 제가 작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한강 시민공원처럼 우리 주민들이 나와서 그 강변 옆에서 한강 시민공원처럼 비가 오면은 수위 조절에 따라서 공원이 물이 잠길 수도 있고 또 물이 빠지면 다시 청소해서 우리 천마을 주민들이나 세종 시민들이 한강에 우리 금강변에 나와서 한강 시민공원처럼 그렇게 공원화를 일부를 좀 해주셨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그래야 저희 한졸동이 세종시에서 가장 부가가치 있는 마을로 재탄생이 되는 그런 그 방향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세 번째로는 현재 지금 한솔 그 파크 골프구장이 나이도로 돼 있는데 올해 12월 말에 금강저 흰두리대교 저쪽으로 36호를 해결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진정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도 한솔 파크 골프클럽 회장입니다. 그런데 저희 관내에는 나이홀이 하나밖에 없는데 27홀로 만들어달라고 계획해달라고 제가 작년 12월 달에 말씀드렸는데 시의회에 알아보니까 연구 용역에 현재 지금 발주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또 제가 얼마 전에 담당 공무원께서 구장에 직접 나오셔서 저하고 몇 말씀을 나누셨는데 올해 12월 말에 36홀이 완성이 되지만은 저희 한솔 파크 골프구장을 나인홀에서 좀 계획을 가지시고 이마트 있는 쪽까지 27홀로 18홀을 증설해 주는 방향으로 해주면은 저희 사실은 훈민관 앞에 있는 근생 지역인 상업시설도 굉장히 공실도 많고 상가가 활성화가 안 되어 있습니다. 특히 2단지도 그렇고 상가에 있는 우리 상인들도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합니다. 특히 공공시설이나 체육시설 이런 부분들이 와야 음식을 먹을 수 있고 그런데 우리 파크 골프를 하다 보면은 30명, 40명을 예약할 수 있는 그런 식당이 없어요, 사실은. 상가가 활성화되지 않는 이런 상태에서 저희 상가 활성화라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도 꼭 실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 가지 말씀을 주셨는데 우선 바닥 신호등 문제는 외국인들이 한국에 와서 세상에 이런 게 있냐라고 놀랄 정도로 말하자면 히트 상품이에요. 우리도 일부 설치된 데가 있습니다만 저는 굉장히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도로 과정 어떤 계획이 있는지. 네, 안녕하십니까. 미래수도기관 조정과장입니다. 질문하신 거와 관계없이 먼저 말씀드리면 지금 제가 얘기를 좀 하다 보니까 여기가 한솔동 천마을인 거 맞는 것 같아요. 천마을 그러면 첫 단계가 첫째 이런 얘기 하잖아요. 장남동인 거 맞는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해 주신 칭찬이나 주민들 질문 이런 것들 다 한솔동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세종시가 안구가의 문제들을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 보니까 천마을, 장남마을인 거 맞는 것 같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말씀해 주신 바닥신호등 문제는 저희 시 관내에 바닥신호등이 한 20군데 정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봐도 일반 신호등보다는 바닥신호등이 시인성이 좋아가지고 좀 더 확대 보급해야 될 거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24년도에 큰 예산은 아니지만 작은 예산을 좀 시작을 해서 좀 이렇게 그 예산을 확보해서 그 효과가 있는 곳, 그 다음에 마을, 동의 형평성 이런 것들을 고려해가지고 설치할 생각이 있다는 걸 좀 말씀드리고요. 그것과 관련해가지고 또 하나 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안전과 관련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 바닥 신호등을 설치하면 무조건 좋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일부 쪽에서는 또 반론도 말씀을 하셔요. 어떤 거냐면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아이들을 위한 겁니까? 그리고 우리 시민들을 위한 겁니까? 드리는 건데요. 일반적으로 그 보행 신호등, 바닥 신호등은 보조 신호등이에요. 주 신호등은 앞에 보는 겁니다. 근데 앞에 보는 신호등은 좋은 점이 뭐냐면 앞에를 보면서 가다가 좌우를 살필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바닥 신호등은 밑에를 보고 가다 보면은 좌우를 살필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학생들은 이어폰을 끼고 핸드폰을 보면서 바닥 신호등을 보고 파란 불일 때 그냥 자기는 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운전자가 그 건너는 보행자를 못 보게 되면은 위험한 거예요. 근데 앞에를 보고 갔을 적에는 설령 운전자가 보행자를 못 보더라도 보행자가 운전자를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위험을 예방할 수 있다는 거. 저희가 물론 정말 설치해드리려고 애를 쓰고 설치해드리겠지만은 이용하시는 보행자분들도 이것이 주 목적이 아니고 보조라는 걸 갖다가 이해하셔야 된다는 것을 알려드리는 거고, 지금 뭐 이런 걸 알려드렸으니까 우리 시민들 그리고 자제분들한테도 그런 걸 알려주셔가지고 건널 때는 이런 거 안 쓰고 건너는 것들도 좀 가르쳐드릴 필요성이 있다는 걸 알려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정보네요. 그렇죠? 바닥 그 신호등이 LED 신호등으로 우리가 좋은 걸로만 생각하고 이런 게 있나 해가지고 외국인들이 놀랬다고 해서 그것이 만능이다 이 생각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양쪽이 다 있어야 된다. 그러고는 신호등도 있고 바닥 신호등도 있는데 바닥 신호등 좋다고 해서 여기에 의존했다면 큰일 난다. 그 말씀이니까 우리가 설치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한 준비도 상당히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좀 유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그 한강 신공 같이 수변 공간을 좀 해달라는 말씀이죠. 이거는 한솔동뿐만이 아니고 우리 금강변에 전부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복지장 물관리 정책과정 아니라 그 예산을 저희들이 왜 거기 뒤에 있나? 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 수변 공간이라든가 또 침수 공간, 시수 공간 이게 다 다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 환경부와 수자원공사와 우리 시간 함께 노력하고 있는데 다행스럽게 우리가 예산을 조금 확보한 게 있어서 그런 부분을 신경 쓴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말씀하세요. 저 시청 물관리정책과장 윤봉진입니다. 지금 시장님께서 말씀 다 해주셨고요. 다만 이제 7단지 쪽은 하천도 둔치 고수부지가 있는데 고수부지에도 그 일반 육지의 용도 지역이 정해져 있는 것처럼 친수구역도 있고 보전지역도 있고 보건지구도 있습니다. 그 공원을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7단지 쪽 같은 경우가 고수부지가 그 보전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고요. 3단지 앞에는 친수구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만 그 세종보하고 인접해 있어서 그 관리는 K워터에서 하고 있거든요. 시장님께서도 K워터 사장 조만간 또 만나러 가실 겁니다. 그래서 K워터하고 협의를 해서 3단지 앞에는 그 공원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K워터가 뭔지는 아시죠? 네, 수자공사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박보골부장 말씀하셨는데 이건 조금 기다리시죠. 왜냐하면 지금 36걸 올해 완공 기다리고 있거든요. 36걸이 이제 전국 대회를 열릴 수 있는 규모로 세종시에서 최초로 만들어진 골프장입니다. 거기 수요를 다 가면서 다리 하나 건너면 도착할 수 있는 건데 거기가 수요가 넘친다든가 그러면 또 이걸 나인원에서 27도 생각해 볼 일이라고 생각을 해서
일단 30여건이 완공이 되면 그 사용이나 그런 수요를 좀 봐가면서 이렇게 판단하겠습니다. 네, 또 질문 받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한설동 상인연합회장 김성태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시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그 한글거리에 대해서 좀 시장님께 좀 부탁 좀 드리려고 이렇게 건의 좀 드리려고 이렇게 일어섰습니다. 한글 사랑의 거리는 지난해부터 지금 조성 사업에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선정 당시에는 서울 인사동거리나 대구 김광석 문화의 거리처럼 이렇게 조성을 한다 해서 우리 상인이나 주민 여러분들도 많은 기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조성이 되다 보니까 변형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많이들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토존이나 조형물도 좀 설치를 해서 한글 사랑의 거리가 정상적으로 이렇게 조성이 된다면은 명소가 돼서 외지에서 타 지역에서도 많이들 오실 것 같고 해서 예산도 좀 많이 늘리셔갖고 좀 조성 사업 좀 이렇게 잘 진행이 됐으면 해서 이렇게 부탁드리려고 일어났습니다. 아이고, 알겠습니다.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제가 봐도 한설동의 한글 거리 그 사람만 아니고 좀 초라해요. 좀 초라하고 그거 가지고 상가를 활성화시킬 정도가 못 미친다라고 저도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요, 이 부분은 거기만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훨씬 큰 규모를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종시 전체를 한글 문화도시로 하겠다고 하니까 거리 하나 갖고 제가 째째를 하겠어요. 한글 문화단지라는 대단히 프로젝트를 지금 구상하고 있고 올해 세종시가 한글 도시라는 걸 이미지를 확산시켜서 간판이나 이런 것들도 아니면 도시계획조차도 거기에 맞게 좀 해보려고 장기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올해 그 버스가 저희들이 92대를 새로 도입합니다. 그 버스의 맵핑, 문 밖에 문양 같은 거 있죠. 그것도 한글 상징하는 한글 같은 걸로 장식을 해서 여기 들어오면 한글 도시 맞구나 라는 느낌이 나도록 계속 노력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따라서 한글 사랑거리도 지속적으로 조성을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오기만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니다 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다 같이 노력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시간이 많이 됐는데 어디 한 분만 더 받을까요? 네. 예, 저는 한설동에 살고 있는 임원택입니다. 우리 시장님께서는 이제 다 알고 계실 텐데. 오래간만이에요. 예. 도청 공론했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저는 이제 이 세종시로 이사 온 지가 2년 됐어요. 중앙에 있는 살다가. 그런데 와서 이렇게 보니까 우리 시장님이 우리 이제 직원들한테는 조금 좀 미안한 얘기인데 일을 굉장히 많이 하시더라고요. 진짜 다른 시도보다도 훨씬 더 많이 하시고 계신데 언론이나 여기에 나오는 것이 좀 적은 것 같더라 하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우리 직원들한테는 상당히 미안한 얘기인데 시장님도 많이 더 홍보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거는 우리 직원들한테 부탁할 일이 아니고 우리 지역 주민들 좀 해주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시장이 열심히 한다고 그러면 다 직원들이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자기들이 하는 일 자기가 홍보한다고 하는 것도 쑥스러운 일이고 지금 칭찬의 명인이라고 그러셨으니까 한설동에서 제가 열심히 한다고 정말 생각하신다면 입선 좀 뭐라 그럽니까? 입소문이라도 내주시고 우리 직원들 고생한다 이런 말씀 많이 해주시고 우리 언론들 뒤에 계시잖아요. 들으셨죠? 예. 이렇게 부탁을 해서 저는 기왕에 아까도 그런 말씀이 나왔습니다만 긍정의 힘은 기적을 이룬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시장이 잘한다, 열심히 한다. 이렇게 긍정하는 가운데 시너지라는 것은 계산할 수 없는 기적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못한다 그러면요, 잘하던 것도 실패하고 돌아가고 협조가 안 돼요. 근데 우리가 이 세종시에 살면서 원하는 건 뭡니까? 우리 시민들이 삶의 질이 높아지고 행복하기를 바라는 거지, 뭐 시장이 잘한다 못한다고 무슨 중요한 일이겠어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열심히 하고 또 우리 직원들이 저렇게 열심히 한다 그러면 그걸 긍정의 힘으로 받아주셔서 홍보도 해주시고 하면 기적을 이룰 정도로 어마어마한 힘을 발휘할 것이다 라고 저는 믿는 신념이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주민 여러분들께서도 동참을 해주시고, 우리 임원택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권익이 계셨잖아요. 예. 그런 마음으로 한솔동 주민 여러분들께서 협조를 해주시면서 칭찬을 해주시면 저희 2배, 3배 한솔동을 위해서 일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아유, 시장님과의 대화에 이렇게 좋은 일이 있는 건 처음입니다. 좀 10년째 이 동네에서 살고 있는데 참 최민우 시장님은 복을 받으시는 것 같아. 과거의 시장님들 상당히 곤달이고 엄청난 저기를 했었는데 오늘 뭐 시장님 칭찬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진짜니 한솔동 주민들이 상당히 성숙돼 있습니다. 뭐 여러분들이 뭐 더 발언하실 분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더 가지만 더 저도 한솔동에 살고 있기 때문에 또 통장력이라는 직책을 맡고 있기 때문에 꼭 말씀드려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지난번 올 봄에 아름동에서 시장님과의 대화를 지금 했습니다. 아름동에서 1생활권, 2생활권 모여가지고 그때 나왔던 문제가 자원순환과에 대해서 크리넷 문제가 나왔었어요. 크리넷 문제가. 크리넷을 아파트 단지 내에 수리는 아파트 단지 내에서 아까 우리 이현희 주민자치 의원님이 말씀하신 단지 내에서 고쳐야 된다. 근데 그때 시장님이 말씀하시는 그때 수리하는 사람들이 경기도 성남인가 어디밖에 없다고 하더라고요. 이 크리넷을 수리하는 사람 독점이라고 하더라고. 근데 시청에서 답변하실 때 다시 그거를 우리 세종시로 그 사람들의 뭔가 분점을 두든지 해서 가까이 있는 시로 출장비가 덜 들어갈까 하는 방법을 모색하겠다, 검토하시겠다. 또 쓰레기 봉투를 우리가 돈 주고 사고 또 그걸 또 고장나면 고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시에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시겠다고 저희들한테 말씀을 하셨다고. 근데 그게 이제 검토가 어떻게 된 건지는 모르겠고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한솔동 말씀 도시가 생긴 지가 10년이 됐습니다. 10년이 되다 보니까 과거에 조치원 아파트라든지 이런 데는 시에서 그래도 아파트 단지 내에 뭔가 보조원이 조금씩 있었어요. 과거에 어린이집, 놀이터라든지 뭐 운동시설 고칠 수 있는 거. 지금은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것은 전부 다 아파트 단지에서 고쳐야 된다고요. 다. 그런 예산을 앞으로 한솔동은 10년이 됐으니까 내년도에는 그런 예산을 조금씩이라도 편성을 해서 아파트 단지 내에 뭔가 고장이 나고 뭔가 수리가 돼야 될 필요성이 있다면 시에서 좀 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왜? 우리 아파트 주민들도 세금을 많이 내고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지금까지 신도시다 보니까 아파트 단지 내에는 아무런 혜택을 본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앞으로는 해주셔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과거에는 조치원을 해줬다고 하더라고요. 과거에. 근데 그게 뭐 예산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는 현재 저희들은 알도 못하겠는데, 예, 그런 예산을 좀 만들어가지고 아파트 단지 내에도 해줄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네. 저희가 아파트 단지에 어린이집을 공립으로 다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들이 이제 아파트에 나오는 그 수익이라는 게 어린이집에서 임대료가 뭐 많게는 180만 원에서 200만 원 가까이 매달 나오던 그 수익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어린이 놀이터 이런 거 수리하고 뭐 공부고 이러려 해도 아파트 그 관리비 내에서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진짜로 공립 어린이집 만들면서 아파트 자체에서는 플러스가 아니고 마이너스가 되어버렸거든요. 그것 좀 참조해서 지원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국공립 어린이집을 이제 국공립을 지었잖아요. 근데 그게 수리가 필요할 적에 아파트 단지에서 이제까지 맡아왔는데 앞으로는 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그걸 지원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이시죠? 아니에요. 공립 어린이집이 되기 전에는 사설 어린이집이었거든요. 아파트 안에 단지 안에. 그러면은 거기에서 저희가
천마을 아파트 사단지 같은 경우에는 1억이니까 1억 2천원이다 빌려서 시에서 시설 유지를 다 해드린 대신에 시에다가 반납을 하고 10년 뒤에는 다시 저희권이 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각 단지의 어린이집 앞에 보면 어린이 놀이터가 있어요. 이게 우레탄 형식으로 돼갖고 5년마다 안전점검을 하다 보면 탄성을 내야 되는데 그 바닥 자체가 자꾸 세월이 지나다 보면 탄성이 약해지다 보면 이게 안전기준에 미입하다 보니까 그 보수기를 현재 국공립이지만 놀이터의 바닥 이런 부분들은 어린이 아이들이 쓰고 있는데 우리가 내야 된다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비용이라도 좀 보존해달라 그 말씀 우리 이전에 제가 말씀은 이해하겠는데요. 좀 그건 구체적으로 좀 봐야 되겠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알고 있는 우리 시국장도 계시나요? 보셨나? 제가 국공립 어린이집은 어쨌든 국공립이기 때문에 시에서 지원을 하는 어린이집입니다. 그러나 그 지원을 해주다 하다가도 시설이라든가 보강할 게 있으면 그 어린이집에 어린이를 맡기는 그 아파트 단지에서 수리를 하고 있고 그런 것이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거를 옛날에는 사립이었을 적에는 수수료가 있어서 그걸 했는데 이제 수입이 없으니까 이제 시에서 좀 해달라 그런 거잖아요. 그러면 사립이었을 때 어린이집에 내는 돈하고 국공립이었을 때 그 아파트 주민들이 부담하는 돈하고 차이가 없습니까? 공립이었을 때 조금 그 주민들한테 들어가는 부담이 덜해졌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국공립을 다 원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건 아닙니다, 진짜. 그러니까 국공립이 왜 그 아파트 단지 내에서 국공립을 원하느냐, 원하게 된 이유는 새롭게 생긴 그 마을이나 이런 데가 국공립만 전환되다 보니까 학부모들이 사설 어린이집에 보내는 것보다 국공립으로 자꾸 원하니까 작은 단지들은 원생들 자꾸 줄어듭니다. 하다 보니까 사설 그 원장님들은 각 선생님들 월급도 줘야 되지 수입도 줘야 되지 그러다 보니까 작은 단지에는 유치원을 폐강을 해야 됩니다. 그 원장님 스스로가. 그러면 실제로 그 단지에 사는 우리 학부모의 원생들은 어쩔 수 없이 다른 단지나 다른 국공립을 가야 되니까 그래서 그 단지 입자 대표회장 입장에서는 우리 단지에 사는 우리 주민의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우리 단지를 국공립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 시로부터 계약을 해서 10년 동안 지원을 받았다. 그러니까 그 말씀이에요. 만약에 안 만들어졌다면 다른 마을에 그 어린이집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 부담이 덜어진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그 살면서 지켜야 할 원칙 같은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공공재에 관해서는 그것은 세금으로 부담을 합니다. 공공재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불특정 다수 누구나 이용하는 곳은 그것은 우리 시민들의 세금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불특정 다수인이 아니고 어느 지역의 특정인이거나 그 지역에만 사용하는 그런 시설에 대해서는 그걸 이용자 부담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또는 거기서 수익되면 수익자 부담의 원칙이라고 해요. 그러면 이용하는 사람이 부담을 안 하면 어차피 예산이 들어가는 거니까 이용하지 않은 사람이 돈을 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용하지 않는 사람 입장에서는 나는 이용하지도 않는데 왜 저 집 이용하는 사람을 해서 우리가 부담을 해야 되나? 라는 의견이 나오죠.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재정이나 아니면 회계 기본 원칙인데 그 부분에 얼마나 이게 맞는 건지 안 맞는 건지는 따져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용하거나 수익이 있으면 그럼 자기가 원칙을 부담하는 게 원칙입니다. 세금으로 내달라, 시에서 내달라 그러면 이용하지 않는 사람 돈으로 그걸 말하자면 부담을 하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한번 잘 가려서 생각해 보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또 뭐가 있나요? 클린의 문제는 지난번에도 그 말씀을 우리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그런 문제가 있는데 민간 업체가 지금 세종시에 그 클린의 수리하는 업체가 없기 때문에 아까 같은 문제가 지금 발생하고 있고 애로사항이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걸 강제로 이전하라고 할 수 없고
어쨌든 클린넷이 사실은 우리 세종시가 자랑하는 명품 도시의 한 품목 중에 하나가 클린넷이었어요. 그런 것들이 이제까지 없었습니다. 지금도 외국인들이 와서 클린넷 시설을 보고 놀래요. 이런 것들이 세상에 있었느냐. 지난번에 불가리아 우리 잼버리 대회 때 왔던 그 대원들 기억하십니까? 걔네들은 어린애지만 그 지도자들 그룹이 클린넷을 보더니 놀래요. 대한민국이 이렇게까지 발전되어 있는지 몰랐다라는 게 클린넷을 보는 건데, 그러한 과정에서 지금같이 수리 문제라든가 부작용 문제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 것들은 좀 우리가 속속히 못해줘서 미안합니다만, 그럼 우리가 계속 발전시켜야 될 시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면 세종시가 클린넷이 가장 많은 도시다라는 걸로 이제 경제적인 이유가 된다면, 지금 서울에서 클린넷이 막 늘어나고 있거든요. 경기도에 있는 회사도 올 것이고 더 많이 생길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미안하지만 어떻게 강제할 수는 없는 문제다. 다만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노력을 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렸다는 걸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된 것 같은데요. 시간이 됐으니까 제가 한 가지 좀 여러분들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우리 여기 시민과의 대화하기 전에 우리 동물위생과장이 보고를 해왔는데, 그 반려견 놀이터, 우리 시민들께서 지금 반려견을 많이 키우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반려견을 키우면서 애로사항이 반려견을 데리고 산책도 하고 놀이터를 굉장히 원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반려견 놀이터를 세종시의 한솔동에 설치하는 것으로 우리가 계획을 했는데, 그건 한솔동이 어떻게 생각하면 반려견 놀이터로 들어선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참 좋아하실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반대를 하시는 거예요. 반대를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한번 보시죠. 그렇습니까? 네, 왜 그러냐면요. 그렇습니까? 시설도 있어가지고 각 시설원들과 회의를 연료화 시설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항상 도시주나 악취하는 굉장히 기원을 하는데, 반려견 동식법까지 생각하고 반려견도 악취가 대단합니다. 왜 여기서 다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하시죠. 그래서 제가 좀 여쭤보고 싶었어요. 어딘가는 반려견 놀이터를 만들어 달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러면 한솔동은 그것을 주민들이 찬성하시는지 반대하시는지 제가 좀 설명을 할게요. 그래서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여러분들이 하기 싫다면 원하는 대로 가겠습니다.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뭐 강제로라든가 억지로 한솔동에 그걸 드리겠다는 생각이 요만큼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원하신다면 해드리는 거고, 원하시지 않는다면 원하는 곳에 해드리면 되겠다라는 생각이라서 제가 한번 차제 어떻게 의견을 말하자면 수렴할 수가 없었는데, 오늘 이렇게 오셨으니까 제가 공식적으로 여쭤보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다 해서 지금 소수의 의견이 전체 의견은 아닐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우리 동장을 비롯해서 주민자치위원장님 해서 그건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의견을 좀 수렴해 주셔서 다수의 의견에 쫓아서 저희들이 집행을 하도록 그렇게 할까 합니다. 그래도 좋으시겠습니까? 그래도 좋으시겠습니까? 그러면 시간이 이제 조금 지난 것 같습니다. 정말 이 한마디는 꼭 하고 싶다라고 하신 분 딱 한 분 더 받겠습니다. 네. 짧게 해주세요. 네. 아니, 오늘 시장님과 우리 주민과의 대화에서 시장님께서 공신 공덕을 우리 세종시는 그거를 우리 이게 랜드마크라고 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우리 주민들이 안 좋은 얘기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는데, 시장님께서 그것을 넉넉한 사랑의 마음으로 다 보듬어 주시고 포용해 주시면서 이렇게 하나하나 답변을 주시는데, 요 앞에 앉아 계신 과장님들, 국장님들까지 다 인자해 보이세요. 너무나 감동받았습니다. 우리 시장님께 큰 박수 좀 보내주시죠. 대단하네, 우리 고노라님. 사람이 저렇게 기분이 있을까? 대단하시네. 더 바라하신 분은 없으시죠? 이제 시간이 됐으니까. 자, 마지막으로 우리 시장님 마무리 말씀이 있겠습니다. 제가 모두 말씀으로 풍요로운 삶, 품격 있는
세종을 향해서 우리가 같이 노력하자고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 한솔동 주민 여러분 대단히 품격이 있으십니다. 정말 그 갈수록 그 시민과의 대화하면 저는 솔직히 공무원을 30년 이상을 한 사람이에요. 정말 공무원들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건의사항을 했대서가 아니에요. 혼내고 뭐 야단치고 근데 그 말씀을 옳기만 하냐 그것도 아닌 걸 가지고 직원들한테 다 붙이고 그러면 쩔쩔매는 경우가 참 많았던 게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민의 대화에 공무원들 참석 안 하려고 해요. 그런데 이렇게 칭찬을 해주시고 잘했다고 격려도 해주시고 그리고 질문하시는 말씀이나 건의하시는 말씀에 정말 한솔동 주민들의 품격이 보입니다. 여러분들 감사드리고 이런 세종시의 품격이 우리 한솔동의 품격처럼 모든 시민이 같이 가면 그렇다고 얘기 못한 거 없잖아요. 해결한 거 없잖아요. 이런 좋은 모습으로 우리 세종시가 한솔동뿐만 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특히 감사합니다. 칭찬의 명인 말씀, 그런 좋은 말씀 들었고 저 시민에 대하면서 이렇게 칭찬 박수 받는 건 솔직히 말씀드리면 처음입니다. 역시 처음하고 주민들이랑 거의 비슷한 숫자의 우리 공무원들이 나와 주셨는데 우리 수고하는 공무원들한테 여러분 많이 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한솔동 주민의 대표이신 안신규 의원님 마무리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이고 이게 시장과에 대한 저까지 기회를 주셔서 먼저 감사드리고요. 사실 우리 증인이 공관장님 오늘 제일 많이 혼나셨던 것 같은데 우리 다 아시는 분들은 많이 아실 거예요. 우리 한솔동의 그 냄새 닭치 그때부터 성장을 해서 이번에 과장님이 되셨어요. 그래서 크린넷이나 이런 문제도 잘 해결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왜냐면은 이분이 이렇게 잘 성장을 한 것도 사실은 여러분들과 함께 천마을이 있어서 성장을 하신 겁니다. 다만 크린넷은 우리 천마을의 문제가 아니라 5단지의 문제가 아닙니다. 5단지가 잘못됐다는 거는 그게 조금만 옆에 갔으면 6단지, 7단지, 4단지, 3단지, 2단지의 문제가 됐을 수가 있고 그 문제가 조금 커지면 세종시 전체의 문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5단지의 문제가 아니고 이거 우리 전체의 문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 함께 풀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한 번 더 부탁드려도 될까요? 그것만 해주셔도 오늘 그 시민과의 대화에 저도 함께 보람이 있고 또 저도 의회 차원에서 힘을 보태야 할 거는 함께 힘을 보태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밤이 좀 늦었습니다. 여러분 안전하게 귀가하시고 또 반가운 마음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바쁘신 중에